그런데 태연아, 진짜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됐구나. 새벽 5시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김태연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이미 1년째 막노동을 하고 있는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은 어젯밤 절친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는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나 든다는 거예요. 민수네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키운 가정이라 그런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연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수술 안 받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데.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연은 자신의 통장을 떠올렸죠.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막노동을 해서 모은 돈이 딱 5천만 원이었습니다. 원래는 대학교 등록금으로 쓸 예정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철근을 나르고 콘크리트를 붓는 일을 하면서도 태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형편인데 그 돈을 다 내어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민수 어머니가 자신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셨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태연아, 오늘도 힘든 일 했구나. 어서 와서 밥 먹어라. 민수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분이었죠. 아버지 없이 자란 태연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후 6시 일을 마친 태연은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통장이 들려 있었죠. 고객님, 정말로 전액 출금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은행원이 확인차 정중히 물어봤지만 태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액 출금해 주세요. 통장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태연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괜찮아. 어머니 수술비 내가 마련했어. 병원 앞에서 만난 민수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는 태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무거운 봉투를 받을 수가 없었죠. 태연아, 이건 내 대학 등록금 아니야.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아? 하지만 태연은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진짜 친구 맞지? 친구 어머니가 위험한데 돈이 뭐가 중요해? 대학은 나중에 또 갈 수 있어. 그날 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민수 어머니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죠.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틀 후 태연은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군대, 지금 가서 자신의 앞길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마음이었죠. 민수와 민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태연아, 정말 고마워. 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하지만 태연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한 마음으로 훈련소로 향했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곧 놀라운 방식으로 보답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훈련소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현과 같은 분대에 배정된 최진호라는 신병이 분대장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였죠. 23살의 최진호는 건장한 체격에 험한 눈빛을 가진 인물로 첫날부터 다른 신병들을 위압하고 있었습니다. 분대장님이 지시하신 건데 그렇게 말씀드리시면 안 되죠. 태연이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지만 최진호의 반응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야, 너도 입 닥쳐! 여기서 착한 척 하지 말고! 최진호는 집안이 부유한 편이라 군대를 우습게 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지역 유지라며 으스대면서 다른 신병들에게 함부로 대하곤 했죠. 너희들은 몰라도 돼!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다들 꼬리 내릴 텐데! 훈련 첫 주가 지나면서 최진호의 행동은 더욱 도를 넘었습니다. 약한 신병들의 용돈을 빼앗고 청소 당번을 억지로 바꾸게 하는 건 기본이었죠. 야, 박철수! 오늘 내가 화장실 청소해! 나는 피곤하니까! 하지만 태연은 그런 최진호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다른 동기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조용히 도움을 주었죠. 털수야, 내가 대신 해줄게 괜찮아. 어느 날 밤 막내 신병인 이동훈이 최진호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병신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냐? 최진호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태연이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동훈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뭐?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최진호의 눈에서는 분노가 치솟았죠. 하지만 태연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 태연은 최진호로부터 심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야, 김태현, 너 진짜 죽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는 시의원이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면 기어다닐 거야. 하지만 태연에게는 그런 협박이 전혀 통하지 않았죠.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온 그에게는 오히려 정의감이 더 중요했습니다. 훈련 2주차가 되면서 최진호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분대장 앞에서는 모범적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태연을 집요하게 괴롭혔죠. 김태연, 너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앞으로 조심해야 하지만 태연은 계속해서 약한 동기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럴수록 최진호와의 갈등은 깊어져 갔고 다른 신병들은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을 느끼며 불안해했죠. 그런데 태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대 전날 밤 민수 어머니로부터 받은 한 통의 전화가 있었던 것이죠. 태연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해준 일을 누군가가 알게 됐단다. 그분이 널 꼭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데. 하지만 태연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3주차 훈련이 시작되면서 최진호와 태연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최진호는 드디어 태연에게 직접적인 도전장을 내밀었죠. 김태현, 너 진짜 나랑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좋아,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게. 태연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죠. 며칠 후 연병장에서 벌어질 놀라운 일을 말입니다. 훈련 3주차 오전 9시 연병장에서 제식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태연은 여느 때와 같이 다른 동기들과 함께 구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웅웅웅웅. 처음에는 일반적인 군 헬기련이 생각했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신병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연병장 위를 선회하더니 천천히 착륙 지점을 찾고 있었거든요. 어? 저게 뭐지? 오늘 특별한 일정 있었나? 동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분대장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헬기 방문이었거든요. 전원 집합. 차렷. 중대장의 호령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헬기는 연병장 한가운데 천천히 착륙했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모든 신병들이 옷자락을 붙잡아야 했죠. 헬기에서 내린 첫 번째 인물은 별 2개를 단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여러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내렸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맨 마지막에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단장이었습니다. 평소 신병들이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는 사단장이 갑자기 훈련소에 나타난 거였죠. 사단장은 50대 초반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훈련소 전체가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병 김태현. 갑자기 사단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설마 자신을 부르는 건 아니겠지 싶었거든요. 신병 김태현, 앞으로.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사단장이 정말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 신병 김태현입니다. 태연이 경례를 하자 사단장은 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 바로 너구나. 내가 찾던 그 청년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태연은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지만 사단장의 표정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김태현 신병. 내가 입대 전에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친구 어머니 수술비로 5천만 원을 선뜻 내준 그 일 말이다. 연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신병들과 간부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최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연을 쳐다봤죠. 사단장님, 그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사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신의 전 재산을 친구를 위해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때 사단장 옆에 있던 중령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연은 그 얼굴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죠. 태연아, 나 기억나니? 민수 어머니의 주치의 박중령이야. 그제야 태연은 깨달았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잠깐 봤던 그 의사가 바로 군의관이었던 거죠. 박중령이 나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줬다. 22살 청년이 1년 동안 막노동을 해서 모은 전 재산을 친구 어머니를 위해 선뜻 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인품을 가진 청년이 우리 사단에 와줘서 영광이다. 앞으로 내가 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크다.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태연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최진호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죠. 자신이 그동안 괴롭혀온 상대가 사단장까지 직접 찾아올 만큼 특별한 인물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김태연, 내가 도와준 그 어머니가 바로 내 누이 동생이다. 사단장의 말에 연병장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태연은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죠. 민수 어머니가 사단장의 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장님, 그게 무슨... 내 누이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어. 내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고집이 세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 이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난 거야. 22살의 청년이 1년 동안 막노동을 해서 모은 돈 5천만 원을 선뜻 내주다니. 박중령이 나에게 전해준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꼭 너를 만나보고 싶었다. 태연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행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사단장님, 저는 그냥 친구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신의 전 재산을 남을 위해 선뜻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씨를 가진 청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 그때 사단장 옆에 있던 박 중령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사단장님께 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 22살 청년이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준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이야. 최진호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함부로 대했던 태연이 사단장과 이런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김태연, 오늘부터 너는 모범 신병으로 특별 관리된다. 그리고 부사관 지원 자격도 주어질 거야. 사단장님, 저는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동기들과 똑같이. 아니야, 이건 특혜가 아니라 내 인품에 대한 정당한 대우야. 군대도 좋은 사람을 알아보고 키워야 하거든. 연병장에 있던 모든 신병들이 태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던 태연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태연아,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니?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 사단장의 말에 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특별한 이유야. 선행을 하고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는 거야. 특히 최진호는 창피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상대가 사단장까지 인정하는 인물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거든요. 앞으로 김태연을 본받아서
모두 훌륭한 군인이 되길 바란다. 사단장의 마지막 말과 함께 헬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연병장에 남은 충격과 감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헬기가 떠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온 신병들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찾아와서 태연을 인정해준 일은 훈련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태연아, 정말 대단해. 내가 그런 일을 했다니. 동기들이 하나둘씩 태연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죠. 별것 아니에요. 그냥 친구 도와준 것뿐인데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진호였죠. 그는 자신의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공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최진호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신병들을 함부로 대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야, 최진호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동기 하나가 물어봤지만 최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지? 저런 좋은 사람을 괴롭혔다니. 그날 밤 최진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연이 친구를 위해 5천만 원을 선뜻 내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최진호는 큰 결심을 하고 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김태연네. 태연이 고개를 돌리자 최진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갑작스러운 사과에 태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대했어. 정말 부끄러워. 최진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집안이 좀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 하지만 너를 보니까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알겠어. 최진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을 친구를 위해 내준다는 게 나는 평생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 항상 내 것만 챙기고 살았거든. 태연은 최진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진호야, 과거 일은 됐어. 앞으로 우리 좋게 지내자. 정말로? 나 같은 놈이랑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야. 사람은 누구든 변할 수 있어. 그날부터 최진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을 괴롭히는 대신 도와주기 시작했죠. 철수야, 내가 대신 청소해 줄게. 너 어제 몸살 기운 있다고 했잖아. 진호야, 괜찮아. 내가 할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런 최진호의 변화를 보면서 다른 동기들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거칠던 사람이 이렇게 친절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최진호가 태연에게 말했습니다. 태연아, 나도 너처럼 좋은 일을 해보고 싶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진호야, 거창한 게 아니야. 지금처럼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태연의 말에 최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보자. 최진호의 변화는 분대 전체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던 분위기가 협력하고 도와주는 분위기로 변했거든요. 분대장도 이런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요즘 우리 분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하지만 신병들은 그냥 웃기만 했죠. 태연의 진심과 최진호의 변화가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훈련 6주차가 되었을 때 태연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대장이 태연을 따로 불러서 말했던 거죠. 김태연, 내게 좋은 소식이 있다. 외박 허가가 나왔어. 외박이요? 아직 훈련 중인데요. 특별 허가야. 사단장님의 지시셨어. 친구 민수와 그 어머니를 만나보라고 하시더군. 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훈련 중에 외박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중대장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렸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 신문에요. 22살 청년의 아름다운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 태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까지 알려질 줄은 몰랐거든요. 이틀 후 토요일, 태연은 외박복을 입고 훈련소를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사복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태연아.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친구를 본 태연은 정말 기뻤죠. 민수야, 어머니는 어떠셔? 완전히 회복하셨어, 태연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셨어. 두 사람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태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셨죠. 태연아, 우리 아들 같은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태연아, 내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다며? 우리 태연이가 유명해졌네. 민수 어머니의 말에 태연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건강하신 게 가장 중요하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온 김 과장입니다. 장학재단이요? 김 과장은 태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태연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재단에서 결정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어요. 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연 씨 같은 인재를 우리 사회가 도와야죠. 군복무를 마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 과장이 떠난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태연아, 이것 봐. 내가 선행을 베푼 게 이렇게 좋은 결과로 돌아온 거야. 하지만 태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바로 내가 대단한 이유야. 민수 어머니가 태연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연아, 내가 해준 일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내 앞에는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날 저녁 태연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보상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훈련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구나. 다음 날 훈련소에서 최진호가 태연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태연아, 어떻게 다녀왔어? 정말 좋았어. 민수 어머니도 완전히 회복하셨고 다행이다. 그런데 태연아, 나도 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어떻게? 나도 앞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어. 내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야. 태연은 최진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훈련소 수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태연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연대장이 직접 태연을 불러서 말했던 거죠. 김태연, 내게 특별한 제안이 있다. 무슨 제안이신지요? 육군사관학교에서 내게 특별 전형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 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군. 사관학교요? 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관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곳이었거든요. 물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하지만 내 같은 인재가 장교가 되면 군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태연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일반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사관학교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태연아, 고민이 많구나. 최진호가 옆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응,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사관학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같은 사람이 장교가 되면 정말 멋질 거야. 그런가? 응, 너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잖아.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해. 다음 날 태연은 결심을 했습니다. 사관학교에 지원하기로 한 거죠. 연대장님, 사관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야. 내가 훌륭한 장교가 될 거라고 확신해.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입학 전까지 태연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거였죠. 김태연, 내가 전국을 돌면서 청년들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 강연이요? 응, 나눔의 가치라는 주제로 말이야.
많은 청년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 태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연은 첫 번째 강연을 위해 서울의 한 대학교에 갔습니다. 강당에는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태연입니다. 태연이 단상에 서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죠. 저는 여러분 앞에서 대단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경험한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연은 자신이 막노동을 하면서 번 돈을 친구를 위해 내준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그 돈은 제 대학 등록금이었거든요. 하지만 친구 어머니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 싶었어요. 학생들은 태연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베푼 선행이 더 큰 선행으로 돌아온 거예요. 장학금도 받게 되고 사관학교 기회도 생겼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도움을 주신 건 아니죠? 맞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가 어려워하니까 도와준 거예요. 태연의 대답에 강당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진심으로 남을 도우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태연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앞으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야겠어요. 고마워요. 우리 모두 조금씩만 배려하면 세상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태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1년 후 사관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태연은 새로운 군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그의 곁에는 민수와 민수 어머니 그리고 뜻밖의 손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민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제가 더 행복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연. 돌아보니 최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도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진호야. 어떻게 여기에? 나도 너 덕분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다시 들어갔어. 정말? 응, 너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지 깨달았거든. 태연은 최진호의 변화에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단장이 직접 입학식에 참석한 거였죠. 김태연 축하한다. 사단장님, 바쁘실 텐데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 누이를 구해준 은인의 입학식인데 당연히 와야지. 사단장은 태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소위 시절에 받았던 시계야. 너에게 주고 싶어. 사단장님, 이런 귀한 걸 받아라. 앞으로 너도 훌륭한 장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길 바라. 입학식이 끝난 후 태연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태연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태연아, 내가 처음에 그 돈을 내줄 때는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때 제가 망설였다면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최진호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남을 괴롭히는 나쁜 놈으로 살았을 거야. 사단장이 말했습니다. 김태연,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야. 진정한 리더십이었어.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말이야. 그날 밤 태연은 혼자서 사관학교 교정을 걸어보았습니다. 1년 전 막노동을 하며 힘겨워하던 자신을 떠올리니 감회가 새로웠죠.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들었던 대학생들로부터였습니다. 태연 선배, 저도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선배 이야기 듣고 장학금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친구 도와주다가 저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3개월 후 태연은 사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어느 날 교수님이 태연을 불렀습니다. 김태연, 내 이야기가 국방부 사보에 실릴 예정이야. 모범 장교 후보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교수님,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요. 아니야. 내가 보여준 삶의 자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 그날 저녁 태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 응, 어머니도 완전히 건강해지셨고 나도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태연아, 정말 고마워. 뭐가? 내가 그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 나도 너희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서로 고마워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선행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연의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훌륭한 장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죠.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든다. 태연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앞으로도 그의 삶을 이끌어갈 나침반이 될 거예요. 1년 후 사관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태연은 새로운 군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그의 곁에는 민수와 민수 어머니 그리고 뜻밖의 손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민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제가 더 행복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연. 돌아보니 최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도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진호야. 어떻게 여기에? 나도 너 덕분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다시 들어갔어. 정말? 응, 너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지 깨달았거든. 태연은 최진호의 변화에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단장이 직접 입학식에 참석한 거였죠. 김태연 축하한다. 사단장님, 바쁘실 텐데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 누이를 구해준 은인의 입학식인데 당연히 와야지. 사단장은 태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소위 시절에 받았던 시계야. 너에게 주고 싶어. 사단장님, 이런 귀한 걸 받아라. 앞으로 너도 훌륭한 장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길 바라. 입학식이 끝난 후 태연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태연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태연아, 내가 처음에 그 돈을 내줄 때는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때 제가 망설였다면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최진호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남을 괴롭히는 나쁜 놈으로 살았을 거야. 사단장이 말했습니다. 김태연, 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야. 진정한 리더십이었어.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말이야. 그날 밤 태연은 혼자서 사관학교 교정을 걸어보았습니다. 1년 전 막노동을 하며 힘겨워하던 자신을 떠올리니 감회가 새로웠죠.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들었던 대학생들로부터였습니다. 태연 선배, 저도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선배 이야기 듣고 장학금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친구 도와주다가 저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3개월 후 태연은 사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어느 날 교수님이 태연을 불렀습니다. 김태연, 내 이야기가 국방부 사보에 실릴 예정이야. 모범 장교 후보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교수님,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요. 아니야. 내가 보여준 삶의 자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 그날 저녁 태연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 응, 어머니도 완전히 건강해지셨고 나도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태연아, 정말 고마워. 뭐가? 내가 그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야.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 나도 너희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서로 고마워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선행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연의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훌륭한 장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죠.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든다. 태연이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앞으로도 그의 삶을 이끌어갈 나침반이 될 거예요.